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Ge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Step outside. 어김없이 오늘도 건강 브런치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Reach so high, spread your wings and touch the sky. 비가 내려 잠도 오지 않는 이 밤에 텅 빈 방 안에 나 외로이 홀로 그대 생각뿐인 오늘 밤 찬바람 불어오는 날에는 그대 내게 돌아와요 벌써 나를 잊어도 날 모른대도 난 기다릴 텐데 이 밤이 다가도록 I'll be missing you 오늘 밤이 지나면 영영 잊을지 몰라 I'll be missing you 시간이 멈췄으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별은 그만 상처를 주는 지나면 영영 잊을지 몰라. 네, 오늘 11월 12일 이번 주 수요일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그간 약간 이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햇볕이 엄청 막 쨍쨍한 날도 있는 반면 밤에는 또 겨울바람 마냥 너무 추운 날도 있고 좀 이 날씨의 변덕에 맞추느라 옷도 좀 신경을 써야 됐고 여러모로 정말 어려운 날씨군 하면서 보냈던 날들인 것 같은데 이 추위에 좀 약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난로나 전기장판 트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열이 좀 몸에 많으신 분들은, 아직 반팔 입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추위를 잘 타시는지 아니면 더위를 좀 더 잘 타시는지. 전 옛날에는, 추위는 그래도 좀 덜 탔던 것 같아요. 몸에 좀 열이 많아서 이 여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한 2, 3년 전부터? 특히 한 작년부터는 겨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아무리 해도 뭔가 그 따스운 느낌이 드는 게 진짜 이불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항상 매일매일 핫팩을 지고 다녔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추워질 겨울이 살짝 두렵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뭐 전기장판이나, 보일러를 트는 단계는 아닌데요. 이제 슬슬 전기장판 좀 구매도 하시고, 집에 있으신 분들은 꺼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우리가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저희 첫 번째 코너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전기장판 선택할 때 생각해보면, 뭐 전자파나 아니면 뭐 전기를 얼마나 이게 또, 쓰는지나 아니면 세탁이 얼마나 관리하기가 얼마나 용이한지나 요런 것들이 이제 전기장판을 살 때 다양한 선택 요소, 다양한 체크리스트로 작용을 하는데, 또 요즘에는 그냥 이불 빨래 하듯이 세탁기에 돌려도만 되는 그런 전기장판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심지어 몸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전자파도 아주 거의 없는 수준이고, 너무 좋은 전기장판이 많아가지고, 또 그 좋은 것들 중에 고르려니까 저도, 작년에 좀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살짝 떠오르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장판은 이게 등에만 이렇게 열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전기요를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그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을 밑에다 까는 게 아니라 위로 덮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이 등 뜨거운 것보다는 앞에나 옆이 뜨거운 게 더 좋아가지고, 등만 따숩기에는 그냥 뭔가 이제 잘 때 새벽에 한 번씩 깼던 것 같아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따숩다 못해 더워지는 게, 어쩔 때는 내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막 땀띠나 이런 뭔가 트러블로 이어질 때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이 증상일 수도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이 증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등만 따숩게 하는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던 전기장판은 좀 예약 시스템이 긴 텀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1시간? 아니면 2시간? 뭐 그 이상은 이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몇십 분만으로는 이 전기장판의 따뜻함이 꺼지지 않는 거죠, 온오프가. 근데 제가 쓰던 전기요는 한 20분이 타임 어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면 최소 20분부터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추우면 내가 그때 깨서 다시 한번 틀겠지, 요런 생각으로 그 20분 텀이 훨씬 더 좋았는데, 또 그거는 따숩기도 한데 뭔가 내 몸에 해를 끼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세탁도 용이했고, 그리고 그 따스함이 꽤 오래 가기도 했고. 근데 이 전기장판은 뭔가 내가 시간 단위로 틀어놔야 되니까 몸에서 약간 불편함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뭐 땀띠나 아니면 뭔가 약간 좀 간지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좀 등만 따스우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가요, 바로 저온 화상인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내가 저온 화상을 입었었던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화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고온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저온 화상은 약간 그 기준도 살짝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저온에서 화상을 입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애매한데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뜨겁거나 너무 막 고온이면 내가 뜨거 하고 이렇게 멀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온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매하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화상을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뜨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기준 자체가 내 스스로 몸에서 판단하기에도 살짝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 유의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1시간 내내 틀어놨던 게 이제 처음엔 또 이 전기 매트를 트는 이유가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열이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세게 틀어놓고, 아니면 난 좀 뜨끈하게 지지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에 그렇게 낮은 온도로 설정을 시작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스스로 저를 기억하기에. 그래서 좀 중고온으로 이렇게 틀어놨다가, 근데 그게 이제 1시간이 되고, 이제 그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서서히 이제 저온 화상의 영향을 입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이 등만 따스웠던 게 더 불편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전기 매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요즘 조교기 들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안마기처럼 생긴 물 데워주는, 따뜻하게 데워주는 조교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너튜브에서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조교기를 들이셨어요. 수족냉증이 있으셔가지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조교기를 들이셨는데, 왜 우리도 목욕탕 같은데 뜨거운 물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간 곳만 엄청 새빨개지는 그런 현상 있죠. 그런 게 이제 조교기에다가 발을 넣었다가 빼는 순간 그게 이제 보였던 거죠. 그 시청자분들, 너튜브의 구독자분들에게. 근데 어떤 구독자분이 그게 저온 화상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약간 이렇게 댓글을 남겨준 게 그분한테도, 그 너튜브 분한테도 약간 그럴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 조교기를 했을 때 와, 시원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뜨겁지만 시원하다라고 표현하는 한국인들의 표현법이 있잖아요. 와, 시원하다, 뭐 개운하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빨갛지? 막 이런 의문이 먼저 드셨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살짝 이 부분이 좀 까매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빨갰던 부분이 살짝 다른 피부색과 조금 달라 보이는 느낌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저온 화상의 증상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뜨끈하게 지지자 해서 목욕탕에 뜨거운 물 들어가가지고 온몸이 빨개지도록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게 내가 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지짐을 당하는 걸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저온 화상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뜨거운 열에 의한 화상과는 달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화상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온 화상인데요. 40도에서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피부가 장시간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40도 생각해보면은 우리 목욕탕 가면은 한 30 후반 정도의 온도에 맞춰져 있는 게 좀 고온 탕인 것 같은데, 피부의 이런 강도, 그리고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40도보다 조금 더 낮아도 70도보다 조금 더 높아도 뭐 버티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마다의 정도가 다르니까요. 피부가 너무 빨개질 때까지, 혹은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 몸이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까지 뭔가 인내심을 갖고 탕 안에 들어가 계시거나, 혹은 전기장판에서 지지고 계신다거나, 이런 건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온 화상은요, 여러분, 고온에 의한 화상이 이 즉각적인 통증, 그리고 조직 손상을 유발하잖아요. 그런데 저온 화상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특히나 별다른 통증이나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캐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고온은 딱 닿기만 해도 아프다 혹은 뜨겁다 그리고 물집 잡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피부 변화가 내 눈에 보이는 반면에 저온 화상은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고 그냥 좀 오래 있었나 보다. 뜨끈하게 좀 오래 지졌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장시간 사용하는 매트, 전기장판, 핫팩, 특히 이런 난방 용품들을 사용할 때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추워질 단계, 막 핫팩도 저도 이제 좀 쟁여놔야 되고 하거든요. 딱 지금 핫팩 쟁일 시기예요. 이 핫팩 같은 거 사용할 때도 우리가 생각보다 핫팩이 뭐 그렇게 화상까지 입을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나 패딩 주머니 같이 좀 이렇게 사방이 차단된, 공기가 차단된 그런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핫팩도 진짜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지 주머니, 이 패딩 주머니, 그리고 가방 깊숙한 안쪽, 요런 데 넣어 두실 때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온 화상이요. 초기에는 살짝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벼운 따끔거림 정도가 느껴질 수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깊숙한 조직이 손상돼서 조직 괴사나 궤양 같은 정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가 지연되면 감염이나 흉터가 남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기구 사용하실 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처럼 막 처음부터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막 고온으로 확 올렸다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저온 화상을 입어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 피부가 기구, 난방기구 같은 데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오늘 이렇게 말이 이렇게 헛나올까요?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온 화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서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경미한 증상으로 처음에는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오늘 좀 뜨끈하게 전기장판을 틀고 잤는데 내가 미처 깨지 못해서 등 쪽이 좀 붉어졌다거나 아니면 핫팩 같은 거를 내가 나도 모르게 바지 주머니 같은 데에 넣어놨는데 너무 뜨거워져서 이 주머니랑 맞닿는 내 살 부분들이 살짝 화끈거린다거나 이러면 초기에 별다른 심각함이 보이지 않더라도 연고나 크림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연고와 크림은 염증이나 가려움증 완화나 세균 감염 치료 등에 사용이 되고 경구약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건선,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효과적이니까요. 잘 한번 보시고 애초에 조금 심각해 보이지 않더라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레이저 치료나 광선 치료 이런 치료도 있고 또 기타 치료들도 여러 가지 많은데 또 우리가 이런 치료까지 가기에는 너무 우리 삶이 바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따뜻함 유지를 위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위해서 쓰는 난방 기구들, 핫팩, 온열 매트, 전기장판 이런 거지만 우리가 또 안전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살짝의 간절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기온 속에서 똑똑하게 이런 난방 기구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오늘 이 저온 화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런 날씨 밖에서는 살짝 내가 외투를 입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했다가 또 안 입고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살짝 감기 기운이 도는데 하고 빵빵하게 난방기구 틀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나 더 저온 화상이라는 질병도 있으니까요. 화상 입지 않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 두 번째 고백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생략할게 멋지게나 변하게 오늘부터 다시 매일 견우와진 여처럼 멋진 사랑을 해볼래 널 위해 방 안에서 들어박혀 고백 연습 너만을 위한 세레나데 노래도 연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자 서툰 편지를 쓰고 고대랑 고민형 공급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도 그토록 꿈결같던 시간도 모두 전부 다 잊을 수가 없는데 All day 너만 생각해 어제 또 밤을 새워 내 girl 가슴이 답답해 잠 못 이루는 밤에 어떤가요 그댄 괜찮나봐요 하루하루 그대 추억에 젖어 힘이 드네요 Confession please 너와 난 이제 신호와 나를 끼고서 마주봐 어쩌나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 누가 그녀에게 내 사랑은 큐피트의 화살을 날려줘 날 살려줘 어라 초록불이다 돌아올 수 있을까 그때가 다시 나와 함께할 수 있을까 그때가 다시 가로수길 밥집 노년동의 아침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걸 먹긴 했어 yeah. 여태껏 힘겨웠던 시간들 갈수록 후회뿐인 나날들 모두 전부 되돌리고 싶은데 All day 너만 생각해 어제 또 밤을 새워 내 girl 그때는 어떤지 돌아가고 싶은데 어떤가요 그댄 괜찮나봐요 하루하루 그대 추억에 젖어 힘이 드네요 그대를 위한 세레나데 두 번째 고백 사르르르 따라 불았다 사르르르 따라 불았다 Run away my pride to ask you to come back I'll be your shoulder strap and you can be my backpack Let's get scratching.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대는 왜 oh 왜 내 맘 몰라주나요 소낙비가 네 모습을 지울까 네가 떠난 어제보다도 난 오늘이 더 슬퍼지고 나의 창에 비친 아침 햇살이 어젯밤을 다 지울까 퉁퉁 부은 내 눈 속엔 아직 너를 보는 눈물이 거울 속에
괜찮다며 웃는데 거울 밖에 나 울고 있잖아. 넌 괜찮니 지금도 나는 실감나지 않는다. 어제 네가 쓰던 컵이 아직 나와 둘이 앉아있고 너의 사랑이 머물렀던 내 많은 슬픔은 내 가슴에 스며 내게 어제보다 더 큰 아픔을 주네. 취한다고 네 모습을 잊을까. 어제 네가 했던 이별 얘긴 도무지 기억이 안 나. 내 얼굴에 드리운 아침 햇살 힘들게 난 눈을 뜨면 네가 없는 텅 빈 침대만이 내 이별을 말하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괜찮다며 웃는데 거울 밖에 나 울고 있잖아. 넌 괜찮니 아직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문득 현관문을 열면 네가 웃으면서 올 것 같아. 너의 사랑이 남겨진 여기 공간의 슬픔은 내 두 눈을 적셔 오늘 어제보다 더 큰 슬픔이 되어. 넌 괜찮니 지금도 나는 실감나지 않는다. 어제 네가 쓰던 컵이 아직 나와 둘이 앉아있고 너의 사랑이 머물렀던 내 방 안의 슬픔은 내 가슴에 스며 내게 어제보다 더 큰 아픔을 주네. 어제보다 더 오늘이 아프다. 네, B2B의 두 번째 고백에 이어서 우디가 부른 어제보다 슬픈 오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약간 둘이 좀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의 노래였는데 살짝 가을 타기 좋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오늘의 지식 처방전은요, 바로 증후군입니다. 어떤 증후군이냐 하면은 버선목 증후군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버선목 증후군? 왠지 목과 관련한 증후군일 것 같긴 한데 왠지 버선목은 뭔가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는 건 거북목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버선목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심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라고 하면요. 뒷목 아래에 경추 7번 뼈가 마치 버섯처럼 툭 튀어나와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버선목 증후군이 됐다 하면은 딱 봤을 때 뭔가 이 뒷목 아래에 있는 뼈가 딱 튀어나온 게 보인다 하면은 거북목, 일자목을 넘어서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목과 관련된 질환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항시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또 요걸 보는 습관이 이제 고개를 내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과 관련한 질환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자세가 굳어지게 되면서 점점 더 고개가 좀 휘어지는 이라고 해야 될까요? 뼈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겨울이 돼서 추워지면은 사람의 몸이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웅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우리 어깨도 말리게 되는 현상이 겨울에 특히나 더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목도 함께 같이 말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해주셔라.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많이 해주셔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버선목 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 3가지는요.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세입니다. 자세.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목뼈에 정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요.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가 목뼈에 정말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목뼈에 우리 고유의 곡선이 변형이 되고요. 그러면 일자목, 거북목 증상을 넘어서 이 버선목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세가 잘못되면 정말 이 곡선의 변형도 변형이지만요. 목 주변의 근육들을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이 불균형, 근육의 불균형이 바로 2번째 이유인데요. 이 근육들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요. 단순히 그냥 양쪽 근육의 양이 다른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목뼈를 지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줍니다. 앞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뒤쪽 근육이 약화가 되면은 목뼈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쪽 근육은 긴장하니까 수축이 되고 뒤쪽 근육이 약화되면은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뒤에서 지지를 못하면 앞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이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3번째 이유는요,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뼈랑 디스크는 유연성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를 겪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목뼈 간의 공간이 좁아지고 구조가 불안정해져서 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퇴행성 변화도 통증과 불편함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요 버선목 증후군의 증상을 그냥 무시하고 지내다가 방치를 했다가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증후군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목 디스크.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압력을 받기 때문에 돌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디스크가 돌출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주변 신경을 압박해서 목, 어깨, 팔로 이어지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팔 저림이나 손의 감각 이상 같은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신경 손상 정말 중요한 악화의 증상 중에 하나죠. 방치 위험성 2번째를 신경 손상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신경의 압력이 가해져서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이 되면 특히나 다른 근육의 손상, 다른 뼈의 손상, 이것과 달리 회복이 훨씬 어려워지는 단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증상, 이라고 하면은 척추 측만증이겠죠. 목뼈의 변형이 목뼈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척추 전체로 퍼지면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은요, 여러분, 척추가 좌우로 휘어지는 변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가면은 우리가 겉으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외형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인 척추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만성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과하게 비정상적인 곡선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정말 장기적으로는 체형 불균형 그리고 호흡 곤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섯목 증후군을 방치해 두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초기에는 진짜 간단한 방법으로 호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뿐더러 우리가 회복을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내 목이 조금 불편하다. 혹은 나 좀 디스크 관련한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다. 혹은 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좀 많이 보는 직업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전자기기를 볼 때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하다. 요러신 분들 아마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자세를 좀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특히나 목 부분을 앞으로 빼서 얼굴 부분을 앞으로 빼가지고 보는 습관은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목뼈는 뒤로 하게 이제 중립을 유지를 해주시는 거죠. 너무 앞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허리는 펴도록. 근데 이 허리를 피는 것도 피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아래쪽, 이제 배꼽 쪽 허리를 안 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아래쪽 허리, 그 골반이랑 이어지는, 꼬리뼈랑 이어지는 부분의 허리까지 펴질 수 있도록 유의하셔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세가 또 요즘에는 컴퓨터를 보시는 직업이 많기 때문에 평소 자세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쪽 꼬리뼈 쪽부터 목까지 척추를 좀 잘 펴주신다는 생각으로 고개가 앞으로 가지 않도록 자세를 좀 취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만약에 좀 심해졌다. 아, 나는 이미 좀 이 뒷목 아래 뼈가 좀 돌출이 된 것 같고, 혹은 거북목, 일자목 증상이 예전부터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도수치료, 물리치료, 추나요법, 약물치료, 굉장히 다양한 치료 요법들이 있고, 또 이제 만약에 더 심해질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로 가야 하는 시술들은 물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의 돈도 시간도 써야 하는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겸 우리의 평소 자세를 좀 고쳐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허리를 펴게 되더라고요. 지금 마이크의 위치가 살짝 아래쪽에 있는데 좀 올려야겠어요. 또 허리를 편 덕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라디오를 들으실 때부터라도 살짝씩 좀 이렇게 시간별로 자각을 해주시면서 허리를 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사실 검지손가락 새끼 손톱 하나라도 조금 아프거나 좀 반창고를 붙이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목이나 척추 요런 데 다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평소에 좀 노력을 해봅시다. 물론 평소에 하는 꾸준한 노력이 가장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도 가끔씩 잊을 때가 있으니 함께 노력해보면 더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우리의 몸은 더더욱 수축이 되고 근육들도 이완하기 너무너무 귀찮고 피곤해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키는 것도, 그리고 밤에 좀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잊지 않고 꼭 루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목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360도 돌리는 거. 그거라도 아침 저녁으로 좀 해주시면은 그래도 이 목에 있는 근육을 깨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왼쪽으로 한 3-4번, 오른쪽으로 3-4번, 잠자기 전에도 좋고요. 일을 하시다가도 약간 뻐근한데 하면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이 정도만 돌려주셔도 이 근육을 야, 너 정신 차려. 아직 넌 깨어있을 때야.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행해 봅시다.
우리 또 수술대까지 올라가는 지경은 만들지 말자고요. 그럼 우리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보는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 요즘 은행나무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냥 노랗지도 않고요. 쎄 노래가지고 진짜 너무 예쁜 노란색이어서 물론 은행의 향은 그렇게 좋은 향은 아니지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나무 전체를 보면은 또 너무 예쁘고 눈 정화도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말이나
이제 끝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단풍놀이라도 혹시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노란 잎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을이 끝나가는 무렵 가을 우체국 앞에서 약간 제목에서부터 묻어나는 가을의 향을 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세 번째 코너, 아마 가장 중요한 식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코너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뭐 먹지 하면은 한번 요건 어떨까요? 우리 또 두 번째 코너에서 버섯목 증후군을 물리치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버섯 덮밥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좀 약간 연관성이 좀 너무 억지였나요? 저는 덮밥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덮밥보다도 솥밥이죠. 솥밥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소고기 솥밥, 버섯 솥밥, 야채 솥밥, 뭐 불고기 솥밥 여러 가지 솥밥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은 버섯 솥밥 어떠신지. 우리 또 솥밥 하면은 그 보통 냄비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냄비밥으로 밥을 많이 짓잖아요. 솥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냄비로 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냄비밥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표고버섯 하면은 정말 장점밖에 없는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베타글루칸 이라는 것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표고버섯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기와 피로 회복에 보탬이 되죠. 또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때문에 장 면역축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또 돕고요. 그리고 특히나 말린 표고는요. 글루칸의 농도가 훨씬 높대요. 그래서 말린 표고는 그냥 표고버섯보다도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주는 그런 기능이 더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관리도 해준대요. 이 표고버섯이 특히나 기름진 메뉴랑 곁들이면요. 포만감이 올라 과식을 줄이는데도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버터 대신 올리브유 소량으로 볶아내면 지방의 질을 개선하면서 맛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 그리고 혈당 보조. 표고버섯은요, 낮은 칼로리랑 높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을 아주 완만하게 만드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곡밥이나 단백질이랑 함께 먹으면 훨씬 포만감이 오래가고 간식 욕구를 줄여준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볶음보다 구이나 데침을 선택하면 칼로리를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표고버섯의 효능은 더 남았습니다. 또 항산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셀레늄,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햇볕에 말린 표고는요, 비타민 D 전구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전구체가 더 늘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버섯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혹시나 내가 알러지가 있나 없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혹은 소량 드셔본 후에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표고버섯은요. 생식 또는 덜 익힌 상태에서는 표고 피부염이라고 불리는 선상 발진이 보고된 바가 있대요. 가열하면 위험이 크게 줄어드니까요. 속까지 꼭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메뉴, 표고버섯 솥밥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일단 솥밥. 쌀을 불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생쌀로 하시면 냄비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밥이 되긴. 설익은 밥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쌀을 충분히 불려주시고요. 또 솥밥 같은 경우에는 강불에서 처음에 팔팔 끓이다가 보글보글 끓으면 불을 약불로 낮춰서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뜸을 들여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쌀을 불리고 나서 저는 한 3, 40분 정도 불리는 것 같아요. 저는 밥솥으로 밥을 할 때도 좀 불리는 편이거든요. 약간, 설 익은 것보다는 살짝 진밥이 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리고 물을 좀 충분히 넣는 스타일인데, 불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솥밥을 할 때만큼은 한 30분 정도 불려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는 냄비에 불린 쌀과 물을 같이 이제 올리시고 끓이실 때 다시마 한 조각 넣어서 센 불로 끓이시면 조금 더 감칠맛 나는 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밥 짓는 시간은요, 이제 20분 정도 팔팔 끓어주면 바로 약불로 낮춘 다음에 20분을 채워주시고요. 20분 후에는 불을 끄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뜸을 들일 때 솥밥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둔 위에 토핑을 좀 올려서 뜸을 들여주시면 그 향이 이 밥 알 사이사이에 더 스며들어서 더 맛있는 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동안 이 친구가 팔팔 끓고 그 다음에 약불로 이제 서서히 밥알이 익어가고 있을 때 옆에서 여러분들은 버섯 볶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을 이제 4개 뭐 양마다 다르겠죠? 표고버섯을 기둥은 손으로 좀 찢고요. 갓은 슬라이스 해가지고 썰어주시고요. 양파도 적당량, 그리고 마늘도 적당량 슬라이스하고 채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들을 이제 간장 조림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간장과 뭐 굴소스, 뭐 맛술이나 설탕, 알룰로스도 좋고요. 여러 가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간을 해준 다음에 팬에 식용유 혹은 올리브유 둘러서 마늘 볶다가 양파 볶아서 살짝 또 카라멜라이징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짝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신 다음에 버섯을 넣는 거죠. 요때 약간 나는 고기 단백질도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소고기 함께 볶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섯까지 넣고 골고루 볶다가 충분히 또 익혀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익혀주시고 마지막에 좀 참기름 살짝 둘러주시면 훨씬 더 향긋한 요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 뜸 들일 때가 되면은 그 볶은 버섯들, 볶은 야채들 밥 위에 싹 올려주시고 마저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오늘의 저녁 식단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주말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비교적 좀 더 있을 테니까 제 방 들으시면서 한번 일요일 만찬으로, 일요일 점심 만찬으로 버섯 솥밥 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다양한 장점들이 버섯 안에도 있고 또 솥밥을 해 먹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나를 더 아껴주고 왠지 내 식사에 내가 굉장한 정성을 들이는 느낌이 솥밥 하나로, 냄비밥 하나로만으로도 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소하더라도 아니면 처음 해보시더라도 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맛 좋고 건강한 식단을 챙겨주는 것만큼 또 나를 돌보는 느낌이 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식사만 제대로 챙겨줘도 약간 나 자신을 아껴주는 느낌? 또 이렇게 감기도 잘 걸리고 독감이 유행하는 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밥 한 상, 한식 한 상 드셔주시면 또 면역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정말 빠르게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해요. 독감 특히나 지금 보면 10대 친구들이 정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따뜻하고 그리고 좀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타실 때는 마스크 해주시면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이번 주의 건강 브런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지막 곡 한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 건강한 소식들로 건강한 브런치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MC몽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아픔인 줄 몰랐죠. 눈물에 무뎌져서 사랑을 베어내고 너무 늦어서 늦게 알아서 어떤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은 너라는 말. 눈바닥이 마르고 벼들이 타듯이 메마른 내 사랑은 소리 없이 다 죽어. 영원히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 기분 짙은 안개 속에서 새벽만 계속되는 내 사랑은 썩어도 두 스푼 푸르네. 오늘따라 서글프게 해양은 빛나네. 날개가 있다고 모두 다 새는 아냐. 내 두 날개는 찢겨져 길거리도 못 걸어 해가 지나가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지나면 나뭇잎이 흔들려. 그대여지만 내 앞을 지나가죠. 다시 내 사랑은 내 심장을 흔들어줘.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그녀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이별이 싫은데 아픔이 싫은데 모든 낮과 밤을 그대와 함께 살고 싶은데 가슴에 녹이 쓸어 아픔인 줄 몰랐죠. 눈물에 무뎌져서 사랑을 베어내고 너무 늦어서 늦게 알아서 어떤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은 너라는 말. 애당초 사랑이란 사치였을까? 느리는 비조차 나를 보며 비웃어. 비 오는 날의 새들은 어디 있을까? 나처럼 독팀이 숨어서 울고 있을까? 난 너의 사랑을 좋아 먹고 사는 새호나 그대 없이 이미 시간은 멈춘 채 몽하게 별이나 새면서 네 얼굴을 그려 지루하게 어두운 이불 속에서 기어다녀. 가슴에 녹이 쓸어 아픔인 줄 몰랐죠. 눈물에 무뎌져서 사랑을 베어내고